자, 제가 지금 난초의 역사에 대해서, 난초 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재미있으신가요? 재미없는데 뭐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건가요? 재미있으시면 반드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난초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했죠. 이 허난성, 산시성, 뭐 후베이성, 뭐 이런 쪽 일대입니다. 이쪽의 난초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뭐 한국 난초하고 똑같은 것이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이제 뭐 구별하는 것은, 그래서 시간이 쭉 흐르면서요, 전시회도 그렇고 난 거래하는 경매 장터에서도 그렇고 이제 중국난은 어느 순간부터는 구분하지 않고 그냥 동일시 했는데, 굳이 아직까지도 구분하는 것은 일본 난초예요. 일본 난초는 아직까지도 구분하려고 들어요. 이거 일본에서 예전에 명명된 건데, 일본에서 유명한 난초인데 이렇게 하는데, 중국 난초는 구분하지 않아요. 이제는 한국 난초하고 너무나 똑같았고요. 구분할 수도 없었고, 또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고, 더군다나 중요한 건 무명품이었단 말입니다. 무명품, 신품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미 명명되어 있는 난초는 구분하려고 들어서 속아 살지 말자, 그거는 일본에서 얼마에 거래되는 난초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 난초는 새로운 난초니까 명명해서 새로운 개체로 우리가 인정해줘 버리면 우리 난초화 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초를 난초의 가치로만 보지, 중국 난초는 명명된 바, 세상에 소개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난초로만 봐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난초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구분을 하지 않고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해서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순순히 저의 사견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반론을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뭐 학술 논문에 발표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 뭐 신문 기사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제 견해에서 이 난 역사를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야지, 저거 뭐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굳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국의 난초가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역할은 뭐였을까요? 긍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즉 뭐라자면, 일본의 난 문화가 한국의 난초가 유입되면서 폭발적으로 난 문화가 발전했고요. 중국에서 한국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신품종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난 문화가 발전해요. 폭발적으로 발전합니다. 에란인들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요. 전시회가 우후죽순으로 늘었고, 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됐고요.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난 문화에 어시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또 신품종들이 쏟아져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난 문화가 들어올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의 신품종 명명이 본격적으로 폭발해요. 이게 일체예요, 시간이. 중국에서 이 난초가 있다는 걸 알고 한국에 막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그 무렵부터 한국에서는 전시회 때 태극선이니 신비니 중투의 뭐뭐니, 그전에는 잘 명명이 되지도 않은 복색환 이런 것들이 막 명명이 되기 시작해요.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습니까? 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충 알 거예요. 대부분이 중국난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신비 같은 난이 언제 나왔습니까? 태극선 같은 난이. 홍화소심이 언제 그렇게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막 쏟아져 나와요. 그 무렵이 이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어쨌든 확인되지 않은 얘기니까 감으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중국난초를 한국난초로 그냥 명명해서 지금까지 알고 한국난초인 줄 알고 살았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중국 난초면 어떡하고, 이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 난초와 한국 난초와 일본 난초는 동일한 개체예요. 동일한 개체.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데 다르지 않아요.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잎 엽성이 뻣뻣하고 뿌리가 굵게 되고 이렇게 생존 능력을 발휘한 것뿐이지, 분해서 몇 년 키워서 산채촉이 다 죽고 분촉만 남아있으면 똑같은 난초로 다시 바뀌어져요. 한국의 난초도요, 경남에서 캐는 난초와 전라도에서 캐는 난초가 엽성이 다 달라요. 지역마다 특성이 그래요. 일본도 일본 난초의 엽성과 한국 난초의 엽성이 약간 달라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조금씩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개체 자체의 어떤 뭐 종류가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전부 다 신비디움 그린지 계열의 똑같은 품종이에요. 학명적으로. 이 씨가 황사에 이렇게 날라와서, 황사에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여기서 자라고요. 쭉 더 날아가면 여기서 자라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신비가 중국 아니었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 한들 뭐 이상한 것도 없고요. 또 그런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기가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 신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화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수한 품종이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중국 난초라서 이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홍화소심이 뭡니까? 홍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일생일대 내 난이라고 그래서 그거 하나 키우면 내가 정말 다른 난초 다 버리고 그거 하나만 키우겠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홍화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홍화뿐입니까? 정말 이거는 한국에서 뭐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상한 색깔의 난초들까지 나와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게 홍한지 적한지 자화인지 애매모호해서 초콜릿색 난초라고 파는 것도 있어요. 초콜릿색 난초. 진짜 그런 색 난초가 나왔어요. 색화가. 기가 막힌 거죠. 거기에다가 막 원판에다가 색화에다가 소심에다가 별의별 난초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거기다 기화 종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더 화려하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화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는 한국의 난 문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새로운 흥미거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이 새로운 흥미거리가 유입되지 않았으면 난초 문화는 노후화됐을 겁니다. 문화가 노후화돼요. 문화가 노후화된다. 노후화된다는 게 뭡니까? 별 흥미를 못 느끼니까 기존에 난초를 하시던 분들만 계속 하시다가 나이 먹어서 돌아가시고 새로운 신세대는 들어오지 않고. 일본이 그래요. 일본이요. 출란 전시회 가면요. 한 60 중반 이상의 노인들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분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지금 일본의 출란 문화는 완전 괴멸 상태에 있습니다. 괴멸 상태. 우리나라 출란은요. 폭발적으로 붐을 이뤘던 20년 전, 30년 전에 그나마 잔류들이 남아있어서 그나마 버티지요. 시간이 더 지나면요. 이런 젊은이들이 지금 남문화가 완전히 사그라들었지 않습니까? 떠나잖아요. 떠나면 지금 난초 갖고 있던 분만 나이를 먹어가고 그분도 돌아가시면 난초 문화는 고사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긍정적 요소는 한국의 난초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맞이했다. 자, 부정적 요소는 뭘까요? 부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는 짐작하시죠? 출란이 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홍화소심이 매년 수십 촉씩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의 세월에 걸쳐서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죠. 처음에 홍화소심 하나 나왔다 그래서 야 이거 억대돼 1억에 샀는데 내년에 또 홍화소심이 또 나와. 후년에 홍화소심이 또 나와. 화형이 더 좋아. 나중에는 복색 소심이 또 나와.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 가격이 쭉쭉쭉쭉 떨어지기 흔해지니까.
흔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난초 문화가 고사합니다. 고사, 괴멸. 난초 문화는 누가 뭐래도 돈이 되니까 하는 취미생활이었어요. 돈이 되니까 난초를 사고 팔고 1억의 난초를 사는 사람은 그 1억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초를 구매한 거예요. 근데 1억 하는 난초가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 난초가 지금 100만 원을 줘도 잘 안 사는,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면 난초를 던져버리고 재미가 없다고 던져버리고 난초를 안 하게 되죠.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제. 자, 그런 부작용 때문에 난초 문화는 폭발적 성장세를 그리다가 그래프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끊임없는 추락. 중투가 귀하니까 중투지. 산에 올라갔는데 중투가 막 발에 밟히면 그럼 뭐하러 중투를 비싸게 거래하고 집에 애지 중투를 왜 키웁니까? 산에 가면 또 있는데, 지금 당장 갈래야 그러면 내일 가면 산에 중투가 있는데. 난상인들은 점점 거래가 힘들어지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 중국에서도 난을 한국에 팔았던 난초가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고가에 거래된다고 알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 출란 손을 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출란 문화가 점점 하늘을 치솟고 올라가고, 이제 중국에서 난초 사와가지고 한국에서 되팔았을 때 이 차익의 갭이 점점 좁아지고요. 옛날에는 10,000원만 줘도 뭐 홍어 하나 사갖고 와서 여기서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았는데, 이제는 여기서도 100만 원 달라, 200만 원 달라 하니까 점점 한국의 난문화는 신품종은 이제 들어오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 여기에는 이미 들어올 만큼 많이 들어와 있는 난초 때문에 난초가 흔해지고, 이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하는 사이에 기존의 난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난을 던지게 되고, 지금 이 부작용의 요소 때문에 한국의 난 문화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고사했습니다. 고사. 사실은 이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정상인데 너무 많이 난 문화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이게 주식이 쫙 한 10,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정상적인 1,500포인트로 내려오니까 폭락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1,500포인트가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난 거래가 안 돼요. 난 문화가 죽었어요. 난초를 사고 파는 조그만 장터도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 원인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난을 가져온 사람들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긍정적 요소도 있었지 않습니까? 부정적 요소는 누가 만들었어요? 이 내부에서 만든 요소도 있어요. 내부에서. 난초의 거래가 좀 이상했어요. 난초의 거래 시장. 거래 시장이 투명하지 못했어요. 불투명.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일본 문화의 영향도 있어요. 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전시회가 일본의 전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좀 이상하게 우리나라 전시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자, 우리 요 얘기는요, 좀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고, 오늘 이 중국 난초가 들어와서 긍정적 요소는 주가가 10,000포인트까지 가게 한 요소도 있었고, 부정적 요소는 그로 인해서 흔해지는 것 때문에 다시 원점이 1,000포인트로 내려오게 하는 요소를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난문화가 영원히 고사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 들어온 난초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한 20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20년에서 30년 그 사이에 본격적으로 이제 30년 전에 본격적으로 사서 이제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한 30년 흘렀는데 20년, 30년 흘렀는데 이제 중국 난초가 이제 들어오는 것도 이제 좀 거의 적어졌어요.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제는. 왜냐면 가서 장사가 안 되는 걸요. 뭐 이쪽도 너무 비싸졌고 가지고 와도 이쪽에도 거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난초가 상당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냐면 죽어요, 난초가. 그래서 다시 또 난초가 회기성을 확보하는 사이클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난초 문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회기성이 이제 극복이 돼서 다시 출란이 귀해지면 그 희소 가치성 때문에 출란 문화가 다시 붐이 일고 가격대가 다시 고가로 형성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뭐냐면 중국에서 온 난초든 한국 난초든 최종적으로 누가 사준다 그랬어요? 일본이 사줘야 되는데 일본의 남 문화 자체가 고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복된들 한계가 와요, 한계가. 이제 일본에서 사줄 수 있는 큰 백그라운드가 없어졌어요. 중국도 한국에 사줬기 때문에 난이 올라가고 비싸진 거죠. 한국에 더 이상 안 사주니까 여기도 고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산채꾼들도 없고, 여기 지금 출란 팔던 사람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마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한국 상인들은 그래서 나는 안 사오니까. 그러니까 중국 고사하죠. 일본 고사하니까 한국에서 자기네들끼리 고가로 사고 고가로 팔고, 나중에 자 상투를 잡은 사람 누구한테 팝니까? 난초 거래 시장이 망가졌는데, 이 거래 시장을 망가뜨린 그 문화, 이 문화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많습니다만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 중국 난초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부정적 요소, 긍정적 요소,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